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평진전 평주 용신편. 자, 격은 8정격이 있습니다. 자, 8정격. 이거 해도 되고요. 이거 해도 됩니다. 정팔격이라도 됩니다. 정팔격. 식신, 상관, 정제, 편제, 평관, 정관, 편인, 정인. 자, 비견, 급제, 양인, 근록은 무엇인가? 그거는 일간하고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같은 노행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잡지 않습니다. 외격에 들어갑니다. 내격, 정팔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외격인데 지금은 내격인 것처럼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은 8정격 안 하고 10정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0정격 10개. 일단은 이게 정팔격이에요. 팔격. 그러면은 길격이 있고, 흉격이 있습니다. 길격이 있고 흉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선생님들, 자, 길신이 있고, 자, 길신, 흉신, 이게 뭡니까? 자, 희신이 있고, 희용기구한 할 때 희신이 있고, 자, 희신이 있고, 기신이 있죠. 자, 희신에는 용신도 들어갑니다. 기신에는 구신도 들어갑니다. 끓이는 거. 그러면 길신은 뭐고 희신은 뭡니까? 흉신은 뭐고 기신은 뭡니까? 자, 격을 잡을 때는 길격, 흉격, 길신, 흉신 이걸 기준으로 잡지, 희신, 기신 이거 가지고는 격을 잡지 않습니다. 자, 길신, 흉신 이것은, 길신이 뭐고 흉신이 뭐고 이것은, 자, 절대적 개념입니다. 희신, 기신은 뭡니까? 상대적 개념입니다. 길신, 흉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수화풍, 그거 이 빛, 태양빛이라면은 좋은 거죠. 만일에 뭐 금이라면은 좋은 거죠. 이거는 절대적 개념에서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금이 일단 비싸잖아요. 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비싼데, 희소성의 금이 왜 비싼가?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가? 비싼 이유는 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비싼데, 그래도 비싸다는 거는 상대적 개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는 다이아몬드가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는 절대적 개념에서는 좋은 거지. 그런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거는 길신은 길신. 이거는 절대적 개념. 정관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관이라면 이제 지존의 별이죠. 임금에다가 비유한다. 임금, 군. 예. 그러면 이제 일간은 신하가 되죠. 일간을 신하, 인성을 백성이라 그럽니다. 이 재성을 백성이 아니고, 이 임철조 선생님은 재성을 백성이라고 해놨던데, 재성이 백성이 아니고 인성을 백성이라 그럽니다. 모든 문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문헌에 인성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간을 신하, 정관을 군, 임금이다. 그럼 이제 정관이라면 최고의 지존의 별이에요. 성견관, 성견정관, 길신이다. 근데 내 사주에서는 정관이 만약에 상관격이다. 상관격인데 정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신이 되는 거지. 내 사주에 상관격인데 정관이 있어. 그럼 이게 기신이 되는 거예요. 격이 파격이 돼버려. 상관경관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게 이 평관이라면 이제 이게 가장 흉격이죠.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정관이. 이게 좀 병폐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정관을 극하는 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평관이에요. 절대적으로 싫은. 이게 정관을 임금인데 평관을 뭐 적장, 다른 임금이 온 거예요. 적군의 임금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평관은 절대적 개념에서는 흉신이에요. 흉격. 그런데 내 사주에서는 희신, 용신이 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상관격이라잖아요. 상관격에 정관이 있으면 파격인데 상관격에 평관이 있으면 어때요? 상관제살격, 상관대살격, 상관합살격, 상관가살격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평관이라는 거는 흉신인데 내 사주에서는 희신 또는 용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희신, 희용기구한, 희신, 용신, 기신, 구신, 한신 이런 거는 내 사주에서 쓸모가 있으면은 희신, 내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하면은 기신 이렇게 돼. 근데 우리 격국에서는 이거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에서 자, 길신이 4대 길신, 4대 흉신 이렇게 있습니다. 사길신이라고, 사흉신이라며. 자, 사길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재관이식이라며. 자, 사흉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급제, 이거는 이제 양인입니다. 자, 이거는 정제, 편제 다 합쳐가지고 재성, 이거는 정관입니다. 자, 이거는 정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정편인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정인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정편인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식신이에요. 식신. 자, 이거는 칠살이죠. 자, 이거는 칠살 평관이다, 그죠? 칠살 평관. 이거는 상관입니다. 자, 이거는 양인이라면 양인을 말합니다. 인성이 아니고. 자, 여기에 조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원래 살상급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살상효인이랍니다. 효. 자, 여기에 급제를 넣을 때도 있고, 효인을 갖다가 도식, 효인, 이 편인을 이야기합니다.
효신, 올빼미 효자입니다. 자기 어미를 뭐 올빼미가 자기 어미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러던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식 편인이랍니다. 편인을 그럼 여기에 편인이 들어가면 이때는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 자, 이걸 편인을 길게 넣을 때도 있어요. 길게 들어가면은 이게 효가 빠지고 겁이 들어갑니다. 살상겁인. 그럼 편인을 길게 넣을 것인가, 흉게 넣을 것인가, 편인을. 심유천 선생님도 이거 헷갈려 합니다. 모든 고인이 다 헷갈려 합니다. 심효천 선생님도 앞부분에서는 살상겁인 이랬어요. 사흉격을. 저 뒷부분에 가면은요, 이 심효천 선생님이 뒷부분에 가면 살상겁인 이렇게 안 하고 살상효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효인. 그리고 모든 문헌에 한글로 된 요즘 나온 책 말고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든 문헌에 보면은요, 편인을 한 사람도 헷갈려 했어요. 어떤 때는 길격이라고 했다가 편인을, 어떤 때는 흉격이라고 했다가 막 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길신과 흉신이 탄생한 순수 원리, 아주 오래 옛날에 2000년 하여튼 그거 원래 탄생한 원리가 있어요. 탄생한 원리가 있어요. 그 연애자평이나 삼맹통에 보면 그 화기십단결이라고 있어요. 화기십단결. 그걸 갖다 사람들이 화기격이라고 알고 읽는데 그 원래 탄생한 그 원리하면은 편인은 흉성입니다. 흉성입니다. 탄생은 그 원리. 그런데 흉성 중에서 있잖아요. 살상효인 중에서 가장 1등이 평관. 그 다음에 2등이 양인이 되죠. 3등이 상관. 자, 4등이 효인이에요. 효신. 그러니까 이게 편인은 원래는 흉격이 맞지. 그런데 마치 여차하면은 경우에 따라 길격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관격이나 상관격이나 양인격은 여차하면은 길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인은 여차하면 길격 역할도 해요. 평관, 상관, 양인은 길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은 여차하면은 흉격 역할을 할 때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신, 기신 역할을 할 때가 있지. 길신, 흉신 역할은 안 바뀐다. 근데 이제 길신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서는 기신이 될 수 있고, 흉신이라 하더라도, 흉격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서는 용신, 희신이 될 수가 있지. 그죠? 자, 효인은, 효신. 일단은 여기 심효점 선생님은 요 결국편에서는 앞부분 중간 여기에서는 편인을 길게기다가 넣어놓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 거기 이제 상세 강론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분류해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인도 길격이다. 길격이 아닌데 길격이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상세합니다. 자, 재관인식 사길격 이게 보면 자, 가장 지존의 격을 정관격이랍니다. 정관격. 자,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 성격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재성이나 또는입니다. 이 엔드가 아니고 오합니다. 엔드가 아니고 인성이 있으면 돼요. 재성, 정관격에 정관이 있고 그 다음 재성 또는 인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성격이 아주 쉽죠. 이제 이게 성격이다. 재성 또는 그러면은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파격이 되는 경우. 자, 성격 파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아마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관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편관이지. 관살 혼잡되는 거. 파격이 되면 첫 번째 편관이 섞여버리면은 편관 있으면 파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있으면은 파격이 됩니다. 그리고 식신도 식신도 거의 파격이 식신이 있어도 상관이 있으면은 파격이. 근데 식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가. 어느 정도는 살아갑니다. 파격. 상관이 있으면 파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인성이 아주 과다하면은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가? 요즘 나온 책에는 인성이 아주 많으면은 정관이 설기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파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성이 아주 많은데 정관격이 인성이 아주 많은데 파격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됐는데 파격이다. 인생이 아주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다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관이 공망을 맞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지금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관격에 신왕하면은 재성을 쓰고 조건을 이제 갖다 붙이죠. 조건을 갖다 붙이면요. 책을 10권을 10번 읽어도 헷갈려요. 사주 못 봅니다. 고인들은 아주 명쾌합니다. 1-1은 2다. 딱 이렇게. 근데 요즘 나온 책들은 어떻습니까? 읽으면은 1-1 경우에 따라서는 2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이렇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은 번개가 치듯이.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울리듯이. 천둥이,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울리듯이 명확해야 됩니다. 뭐 사주 구조, 뭐 예를 들어 형살이다 이거요. 형살이다 이러면 형명, 이제 감옥 간다 이 말이죠. 형을 당한다 이렇게. 형살이다 이러면은 사주 구조가 좋으면 요즘 나온 책들 보면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형을 다스리는 것 쪽으로 직업이 가고 뭐 경찰이나 검사나 뭐 이런 거. 사주 구조가 안 좋으면은 자기가 형을 당하는 것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문헌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두환이 이명박, 노무현 이런 분들은 좀 감옥 형 안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사주는 명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계에 사주가 신왕하면은 재성을 쓰고 신약하면 인성을 쓰고 이런 말장난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절대적 개념을 딱 정립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주를 봐야 돼요. 정관격에 신약한데 재성이 있어. 성격이요. 격이 이루어졌어요.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사주가 조금 신약해.
신약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왕한데 정관격에 신왕한데 인성이 있어. 그 성격이거든. 격이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진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신왕해. 그러면 사주가 안 좋은 구조가 됩니까? 오늘은 뭐 이런 사주가 있다. 신축인가? 이게 요즘 나온 책들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건 정인격인데 정인격에 정관이 있는 거예요. 정관격에 정인이 있으면 돼요. 인성이 있으면 돼요. 일단은 같은 구조죠. 틀립니다. 정인격에 정관이 있는 거하고 정관격에 정인이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이 정관이 좀 공망 맞았어요. 공망 천중살. 그 정인격에 정관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이게 토생금 하나 토다적 매금이다. 금이 묻혀버려서. 그러면 이때 관성은 정관은 이걸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화생토해 가지고 더욱더 인성이 강해졌다. 그래서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장춘 박사 사주입니다. 우리나라 씨 없는 수박만 발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우장춘 박사가 유명한데 외국에서는 더욱더 알아줍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우장춘 박사를 알아주는 것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뒤떨어져 약해요. 약해. 아주 부귀했습니다. 부귀했죠. 학자 중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신약한 사주에서는 어떻고 신왕 일단은 억부 신강신약 딱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잊어버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뒷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뒷감당할 수 있습니다. 딱 신강신약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세요. 정관격. 그 다음에 제격. 정제, 편제 두 개 다 좋은 겁니다. 길격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같이 씁니다. 희용을 같이 합니다. 정제, 편제. 뭐냐면 정제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다 이거예요. 정당한 근로의 대가다. 근데 편제, 뭐 갑자기 연말에 돈이 5천만 원 생겨서, 그러면 이거 갑자기 돈이 연말에 5천만 원 생겼어요. 이건 나쁜 겁니까? 정당한 부모의 유산을 이제 정당한 부모의 유산을 정제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내한테 갑자기 요즘 제가 힘들어한다고 돈을 1억을 줬어. 이건 나쁜 겁니까? 편제. 그러니까 쟤는 정제든 편제든 다 좋은 겁니다. 재물, 내가 다스리는 거. 일간이 극하는 거지만은 극한다기보다 내가 다스리는 것.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것.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다스리는 것. 내가 다스리고 취하는 것. 그거는 좋은 겁니다. 우리 회사에 종업원이 많으면 좋은 거죠. 자, 제격은 성격이 되는 조건. 자, 이 정관이 있으면은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 됩니다. 이때는 식신상관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여튼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될까요?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 됩니다. 이 인성이 있는 걸 갖다가 제격표현이랍니다. 이거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인성이 있는 거, 이거는 재와 인성이 길격인데 서로 상극하잖아. 그죠? 상극하잖아요. 이거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재인불애가 돼야 됩니다. 재인불애. 재와 인성이 격인 재성과 인성이 불애. 장애가 안 돼야 돼. 장애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떨어져야 됩니까? 일간을 사이에 두고. 일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월간이나 연간에 있고, 하나는 시간에 있으면 성격이 됩니다. 일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 재인, 한 칸만 떨어져 있어도 재인불애가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돼요. 만일에 재와 인성이 붙어 있다. 남자 사주가 그러하다. 재와 인성이 서로 싸운다. 재가 더 강하다. 인성보다. 재가 훨씬 강하다. 인성은 약한데 재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데 재와 인이 서로 딱 붙어가 싸운다. 고부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님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좀 약해야 돼요. 인성은 약하고 재성은 강하다. 근데 두 개가 딱 붙어 있다. 서로 뭐 충이나 극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요, 이 고부 갈등이 심해요. 그때는 같이 살면 안 돼. 재인불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건 이게 조건입니다. 재인불에. 이렇게 되면은 성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와 인이 있는데, 재성과 인성이 있는데 서로 붙어 있어요. 만일에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파격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격에 인성이 있는데 재와 인이 붙어 있다. 만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제격이죠. 제격에 인성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죠? 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주 어떻게 되는가? 소부에 불과하다 이랍니다. 이거 씁니까 안 씁니까? 소부에 불과하다.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묻는 애. 근데 이게 작은 부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부자 아니에요. 좀 많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부자입니다. 동네 부자는 됩니다. 동네 부자. 이 부자가 있고, 부자. 이 빈,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잖아요. 중간. 그럼 부자는 부자잖아요. 부자 중에서 이제 이게 국부가 있고, 뭐 거부, 대부가 있고, 뭐 중부가 있고, 소부가 있고, 이렇게. 소부를 하더라도 중간보다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의 부자들. 그러니까 이거 제격인데 인성하고 같이 붙어, 이 제격인데 인성이 일간을 사이에 두고 재와 인이 떨어져 있다. 그럼 부와 귀를 겸전해요. 부와 귀를 겸전합니다. 두 개 다 가져요. 두 개 다. 근데 관성이 없어도 고위직이. 근데 제격인데 인성하고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귀는 취하지 못해. 명예, 귀는 안 돼요. 부자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냥 동네 부자. 동네 부자도 안 될 걸. 그냥 블록 부자. 모르지 뭐 그거 뭐 저 시골에 가서는 뭐 동네 부자 될 수 있겠죠. 서울에서는 동네 부자 엄청 부자입니다. 100억 가지고 동네 부자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천호동인데, 천호동 여기였지. 이 동네 부자 되려면 몇백억 돼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 부자 정도. 동네 부자는 안 되고. 만약 시골에서는 뭐 동네 부자 될 수 있겠죠. 여기 천호동 여기서 동네 부자 되려면 몇백억 돼야 돼요. 몇십억 가지고는 동네 부자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제격에 합격이 되려면은, 제격인데 합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격인데 합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합격. 자, 합격이 되려면 제격에 평관이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제격에 합격이 되려면 비경급제가 있으면 합격이 돼. 이 너무나 이 단편적인 생각, 논리. 하여튼 평관이 있으면은 제격에 재생살, 이거를 평관이 있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재생살이랍니다.